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간밤에도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그 4.9%를 돌파를 했죠. 이제 5% 대를 돌파하는 건 뭐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금리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요. 특히 자산 시장에도 부동산, 가상자산, 주식, 외환 다 영향을 주는 게 금리인데,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내 금리 전문가들 중에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금리 전문가입니다. 나머지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실력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815나 3프로TV 등에 출연하는 그 전문가들 수준은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미국은 기준금리가 거의 5% 가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한국도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뭐 2, 3% 올랐죠. 그 당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경기 침체, 더군다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 국내 경제 학자들,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이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경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금리가 그 짧은 기간에 약 한 1% 올랐죠.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별로 차이는 크지요. 여하튼 금리가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이제 바람을 먼저 잡고 경제 전문가들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분명한 사실은 그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금리가 GDP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그 다른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반 이상 오로지 금리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고, 또 그동안 금리가 5%까지 올랐는데 연 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아직도 오히려 금리 인상할 무렵보다는 오히려 성장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국내 금리 전문가도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와 금리 상호작용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고, GDP 결정 원리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고, 금리 결정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금리도 그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올린다고 시장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인데, 2022년 9월이 이제 미국 경제 망가진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하던 시절이고, 공영방송도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던 그 시기에 미국보다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그때는 더 높았어요. 그 이전에는 한국의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높았는데 2022년 9월에는 그 한국의 시장금리가 더 높았어요. 공포 분위기는 미국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즉 미국이 이제 뭐 2022년 말 4분기나 2023년 1분기에 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 시장 금리가 급등했어요. 미국은 오히려 금리 상승폭이 작고 시장 금리도, 그러니까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는 기준금리를 미국도 1% 정도 올리고 미국은 1% 이상 올렸네요. 그때 그 뭐 6개월 전에는 기준금리가 3.16%밖에 안 됐는데 4.87%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7 가까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금리는 오히려 거의 뭐 변동이 오히려 떨어졌네요. 한국도 떨어지고 미국도 시장금리는 떨어졌어요. 기준금리는 1% 이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채권 담당자까지 그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 결과 그 시장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 금리가 약 한 달 동안에 1% 가까이 시장금리 올랐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전문가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 금리는 얘기하지 않고 전문가 행사를 하고,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기준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다 걸려들었고, 그래서 요새 은행주도 힘을 못 쓰고 미국도 그는 마찬가지예요. 국내 은행 정권주들 다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금리 전망에도 실패했지만은 금리 대응에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투자자만 희생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1월 4일로 뭐 잠정일인데 뭐 금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권회사 직원이 와야 되고 은행 직원이 와야 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와야 되고 자산운용회사 직원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뭐 국민들이 희생되고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투자자들이 희생되지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 교수도 금리 공부하러 오라, 그 다음에 정권회사 직원도 오고 자산운용사 직원, 은행 직원, 보험회사 직원, 저축은행 직원 모두 다 와야 되는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리가 그래 간단한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금리, 뭐 기준금리 중심으로 대학에서는 그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절대 자산시장에 대응이 안 된다. 부동산에도 대응 안 되고 주식에도 대응 안 되고 채권에도 대응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금리는 우리는 RP를 가지고 하고 한국은, 미국은 콜금리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기준금리도 밴드가 있어요. 우리는 RP를 하다 보니까 밴드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비교 설명하는 뭐 전문가도 없는 것 같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시장금리가 내리고, 또 그 금리를 동결해도 2023년 9월 이후 1년 동안 한국은 동결했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그동안에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불과 한 6개월 동안에, 지금 10월이니까 한 7개월 동안에 거의 뭐 0.8% 정도 올랐어요.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결정하는 것 되는 것도 기준금리의 영향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근데 이 실물 경제와 금리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금리와 실물 경제 관계를, 그것도 기준금리와 실물 경제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만 뭐 거의 다다. 대학 교수, 경제 전문가, 경제연구소, 채권 전문가, 주식 전문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또 기업마다 그 금리와 주가 관계가 다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로지 바람만 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금리가 가장 취약한데 환율과 함께, 그래도 금리는 환율보다 쉬워요. 주식이 그래도 더 쉬워요. 그리고 부동산 더 쉬워요. 근데 부동산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얘기하고, 금리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얘기하고, 실물 경제 얘기하고, 그 대학 교수들이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채권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론은 그래요. 금리 공부하지 아니하고 실물 경제 그 전망 능력이 없으면 금리 얘기도 할 수 없고, 주가 얘기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환율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그 금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금리를 이제 중앙에 넣고, 환율을 또 지금 채권 시장에 넣고, 그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에 대응이 안 돼요. 부동산 마찬가지고 주식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하는 사람, 자산 운용하는 사람, 금리도 모르고 환율도 모르고 실물 경제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미국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이상 부동산에도 실패하고, 주식에도 실패하고, 외환시장에 실패하고, 실물경제 전망에 실패하고, 원자재 시장에도 대응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 학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대졸이라는 그 졸업장 따는 데는 3년 동안 5천만에서 1억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진짜 돈이 되는 금리 공부, 환율 공부, GDP 성장률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2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금융 실력은 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 실력이 말레이시아 수준이 안 된다. 결국 투자를 안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공부도 암기를 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1년간 대학 교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암기를 잘한다. 경제 이론을 암기를 잘한다. 이해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 제도에 지금까지 갖다 붙이려고 하고, 그 근본위 제도 이론을 가지고 또 금리를 얘기하고, 환율을 얘기하고, 실물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려야죠.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다. 경제에 대해서 이해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고, 경제 전문가 다수다 라는 것이 지난 1년 반 이상 사실상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사실상 11월 4일 강의 주제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에 금리가 하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그날 2시간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해도요, 이 지금 슬라이더 보통 한 10분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한 20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여기도 인계금리가 있어요. 기업별로도 인계금리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 다음에 마진율이 낮은 기업, 그거는 인계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마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계금리가 낮아요. 인계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제가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는 길어야 한 20분 조금 넘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도 막 30%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GDP 성장률도 여러분이 이 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미국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했죠. 인상 참요. 그때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근데 그 이후 금리를 5%나 올렸는데 지금은 연율로 거의 2%대 후반, 3%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진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 오히려 그 성장률이 낮았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또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니까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까지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단기간에 일어난 거냐?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분기 기준으로 성장률을 내잖아요. 그러면 1년 반이면 6분이죠. 6분이나 6차례나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기간인데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금리를 조금 올리는데 미국보다 훨씬 작게 올렸죠. 지금 미국 금리하고 미국은 5.37%니까 시장금리까지 하더라도 차이가 한국과 차이가 크죠. 1% 가까이 나고 기준금리는 1.8% 가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률도 작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도 작고 시장금리도 미국보다 낮는데 성장률은 한국이 더 낮아요. 지난 3분기만 2분기네요. 2분기 성장률입니다요. 가로 속에 있는 거는 2분기만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는 한국이 더 낮아요. 금리는 미국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금리와 그 성장률 관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 중에 이걸 구분해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또 기업도 지금 금리가 하두가 되면 기업과 금리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알고도 못하는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 실력이 없음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얘기조차도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 채권 전문가, 정권 전문가, 주식 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 모르고는 주식시장에도 대응 안 되고 외환시장 대응 안 되고 실물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신용도가 떨어질지 높아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을 언급조차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기초공부 제대로 하자. 기초공부라고 하니까 금리 공부 기초공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기초공부는 화폐부터 그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이 아닌 종이화폐제도 그 실물경제 이론과 그리고 금융시장 이론, 환율 이론, 금리 이론을 그 도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산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오늘도 좀 높아심에서 금리는
GDP 결정 요인 중에서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에요. 물론 금리가 막 10% 20% 오르면 큰 변수가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면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분기 성장률입니다. 지금 9월로 해놨지만 2분기입니다.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그런 시점에도 그 성장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는 GDP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걸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공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11월 4일날 세미나 하는데 정권회사 직원, 금융회사 직원, 은행, 보험, 저축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들도 부동산 다 하고 있죠. 다 1억씩 빌리면 그 20만 원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 세미나 2시간에 돈도 아닌데 그건 아깝단 말이죠. 여하튼 오늘 하고자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특히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중요한 일대 금리 공부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